야담 이야기. 떡부스러기 한 줌에 돈자루를. 옛날에 돈 많은 부자 양반과 그 집에 머슴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 모으는 걸 낙으로 삼고 커다란 자루에 돈을 넣어두고 허구한 날 돈만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돈자루에 돈이 점점 불어가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입만 떨어지면 돈 하고 눈만 떨어지면 돈자루부터 찾고 행여 누가 훔쳐갈세라 잘 때도 돈자루를 베고 자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돈 하면서 사니까 자연히 인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별의별 짓을 다해 머슴에게 밥을 준다는 것이 쌀이 아까우니까 강냉이로 떡을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3개,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씩 주고 말았습니다. 더러 머슴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날에는 그나마 강냉이 떡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색했습니다. 이러니 머슴은 강냉이 떡에 목을 매고 그저 그것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부자가 돈 모으는 것처럼 강냉이 떡을 모으는데 끼니 때마다 떡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주어서 볕에 바짝 말려가지고 자루에다 넣어뒀습니다. 부자가 그러는 것처럼 잘 때도 떡자루를 끼고 자고 눈만 떨어지면 떡자루를 들여다보면서 자루에 떡부스러기가 점점 모이는 걸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머슴이 떡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비웃기를, 이 어리석은 놈아, 그깟 떡부스러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겠다는 거냐. 그것 한 자루 다 채워야 돈 한 푼만 하겠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머슴은 그러나마나 떡부스러기를 모아서 한 자루를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장마 때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도 이만저만 온 게 아니고 아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왔습니다. 한 달 내리 비가 쏟아붓는데 처음에는 논밭이 물에 잠기더니 다음에는 길이 잠기고 그 다음에는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산꼭대기로 피난을 갔습니다. 물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집을 떠매고 갈 수가 있나. 집집마다 제일 귀한 것 하나씩만 메고 지고 갔습니다. 부자와 머슴도 피난을 갔는데 부자는 돈자루가 제일 귀하니까 돈자루를 짊어지고 가고 머슴은 떡자루가 제일 귀하니까 떡자루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물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였고 사흘 나흘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당장 급한 게 먹을 것이었습니다. 머슴은 떡자루에서 떡부스러기를 한 줌씩 꺼내어 맛있게 먹는데 부자는 돈자루에서 돈을 꺼내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부자는 머슴 옆에 앉아서 떡부스러기를 한 줌 나누어 주기를 기다렸지만은 머슴은 주인이 배를 고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 혼자만 먹었습니다. 그것 좀 달라고 하자니 주인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배고픈 걸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부자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하고 눈앞이 흐릿흐릿해지는데 이러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앞에서는 머슴이 떡자루를 끼고 앉아 떡부스러기를 얌얌 소리까지 내어가며 먹는데 그걸 보니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면 체면이고 뭐고 차릴 것이 없지 생각하고 실없는 웃음까지 슬슬 흘려가며 머슴한테 빌붙어서 예, 그 떡부스러기 한 줌만 다오. 그랬더니 머슴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한다는 소리가. 아, 영감님 같은 양반님도 이런 걸 다 잡수십니까요? 이런 것은 천한 우리나 먹는 줄 알았는데요. 하고는 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양반이라고 못 먹는 것이 있다더냐? 그러지 말고 좀 다오. 내 떡값으로 돈 한 양을 주마. 그래도 머슴은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러는 게로구나. 옛다. 단양을 주마. 떡부스러기 한 줌에 돈 단양이면 그게 어디 적은 돈이냐? 그래도 머슴은 거들떠볼 요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좋아. 내 큰맘 먹고 10량을 주마. 그래도 머슴은 못 들은 척 떡부스러기만 얌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0량이면 되겠느냐? 그래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50량. 논 한마지기 갑시다. 그래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100량, 그러면 1000량.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1000량을 준다는데도 싫다니 무슨 방도가 있나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쫄쫄 굶으며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 부자는 더는 못 견딜 지경이 됐습니다. 배는 고플 대로 고파서 창자가 뒤틀리고 눈앞에 헛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가는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머슴이 입맛까지 다셔가며 떡부스러기를 얌얌 먹고 있으니 이건 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돈자루를 통째로 머슴에게 갖다 안기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 돈자루 다 줄 테니 제발 그 떡부스러기 한 줌만 다오. 그제야 머슴이 못 이기는 척 돈자루를 받고 떡부스러기를 집어주었습니다. 부자는 애지중지하던 돈자루를 제 입으로 돈 한 푼보다 못하다고 한 떡부스러기 한 줌하고 바꾼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물이 빠져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은 돈자루를 갖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청산과부된 정승의 딸이 숫장수와 첫날 밤을 지낸 사연. 어느 대감집 딸이 남편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떠나는 바람에 청산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아버지인 대감이 말하기를 너는 책 읽기를 좋아하니 별채에서 책을 읽으며 지내라 라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은 별채에서 책을 읽다가 아버지가 찾아오면 항상 나와서 인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대감이 별채에 들러보니 책 읽는 소리는 안 나고 혼자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감이 이상한 생각에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딸이 베개에다 갓을 씌우고 옷을 입히더니 베개를 앞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잘 시간이다 하고는 베개를 자신의 옆에 눕히는 것입니다. 대감이 보니 여간 불쌍하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벌써 과부가 되었으니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그래서 다음 날 새벽 하인에게 장에 나가 귀가 큰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옛말에도 코 큰 인물은 없어도 귀 큰 인물은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귀가 크면 그만큼 장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장에 나가 살펴보니 숫장수가 지나가는데 정말 손바닥만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감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대감이 보고 과연 귀가 큰지라 안채 갑방에 모시라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식사를 푸짐하게 대접받은 숫장수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죽이려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에 대감이 직접 와서는 목간통으로 데려가더니 손수 물을 데워서 몸을 닦아주고 옷까지 입혀주었습니다. 대감이 보니 숫장수의 허우대가 좋아 보였습니다. 이젠 됐다며 딸이 있는 별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숫장수를 별당 문 뒤에 숨겨놓고 기침을 했더니 딸이 나왔습니다. 그 틈에 대감이 총각을 방에 밀어놓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방에 둘이 앉았는데 딸이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틀림없다 생각하고 총각에게 이제 잡시다 하며 둘이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대감이 다시 와서 딸과 숫장수에게 빨리 옷과 중요한 물건을 챙기라 했습니다. 모두 챙긴 걸 보고 대감이 말 두 필을 준비해 주었는데 한 필에는 돈 보따리를 한 필은 안장을 준비해서 떠나보내며 이름은 적지 말고 살고 있는 지명만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 알려달라고 하며 딸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대감이 딸 방에 들어가 베개에 딸의 옷을 입히고 목을 맨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침에 딸의 몸종이 이를 발견하고 대감에게 알렸습니다. 대감이 몸종에게 말하길 여북했으면 죽었을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장사 준비나 하라고 하며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감 혼자 입관을 시킨 다음 장사를 지냈습니다. 딸과 총각이 경상도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 기와집도 있고 살기에 좋겠다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땅과 집을 살 수 있을까 물으니 어느 기와집이 가세가 흔들려 팔게 되었다 해서 그 집과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살고 있노라 써서 대감 집에 보냈습니다. 이를 받아본 대감이 그곳에 부임하게 될 원님에게 그 집을 찾아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보기에 원님도 찾아오는 등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사람들에게 집안이 좋은 가문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원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원님이 바로 그 대감의 아들이었습니다. 대감이 아들 보고 그 고을의 아무개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부임해서 이 고을에 아무 개가 살고 있느냐 하고 아전에게 물어보니 살고 있다 해서 직접 그 집에 찾아가 서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감딸이 원님이 찾아왔다 하여 슬쩍 들여다보니 오라버니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안상을 준비하는데 대감딸이 종보고 내가 직접 주안상을 보겠노라 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왼손잡이란 걸 알고 주안상의 왼쪽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원님은 당연히 자기가 어떻게 왼손잡이인 것을 알고 이렇게 놓았는가 하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주안상을 물리고 부인이 들어와 오라버니 인사 받으십시오 하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원님이 놀라 바라보니 자기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부인이 전후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이후 서로 왕림하며 지내게 되므로 남편은 글과 법도를 차츰 익혀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왠지 숫장수가 부럽네요. 귀가 크다고 바로 상류층으로 올라갔네요. 그런데 저는 살아오면서 느낀 건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